포항입니다. 원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감히 날 가지고 놀아? 3일차에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력 차이는 아직 넘사벽, 당장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호구로 단 한 대도 때려보지 못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기진 못하더라도 꼭 호구의 망치로 한 대 때려야겠습니다. 도전한 지 3일 만에 호구로 한 대 때려줄 수 있다면 차차님에게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겠죠. 우선 지난번 경기를 분석해봤을 때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쓸데없이 무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파벌을 알려 상대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CR도 안 먹히는 시도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카드 사용으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기게 되어 수비에 자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1일차에 분석했듯이 스노 미러전은 궁극적으로 호구로 때리는 것보다 스펠 싸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력입니다. 탄탄한 수비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애초에 운에 의한 승리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수비력은 단기간에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죠. 공격력은 그 사람의 재능과 센스에 관련이 있지만 수비력은 수많은 경험과 모든 카드에 대한 이해도, 기본기,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도 단 하루 만에 차차님과 비빌만한 수비력을 갖추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탑티어 고소와의 게임 경험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비 연습도 할 수 없는 환경, 다시 생각해보니 또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가 승리가 아닌 딱 한 대만 치는 것이라면 꼭 그렇게까지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은 꼭 실력으로만 승부가 나지는 않거든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게임을 하든 공격력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철벽 같은 수비를 뚫고 한 대를 쳐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 제 펀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댓글로도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차차님이 혹시라도 지게 되면 떡상중인 채널에 박제까지 되면서 개망신을 당할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지만 영상과 댓글로 이렇게 도발하는 미친 사람은 처음 겪어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뒤토그 전략을 짜고 추가적으로 진화 대포를 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티어는 그챔 따까리에 나한테 한 대도 못 때리던 초보가 하루 만에 갑자기 뭘 준비해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심으로 인한 순간적인 당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3일차 경기 시작합니다. 3패 호그 바로 보내줍니다. 제가 이번 판에 정했던 대전략 중 하나가 대포가 이렇게 가까이 깔렸을 때는 통나무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타워에 통나무 딜도 넣고 상대도 막기 위해 뭘 더 빼야 합니다. 얼굴이 혼자 이렇게 올 때는 해골을 놔주자고 정했고 무엇보다 차차님 영상을 보고 머스킷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머스킷 위치가 안 좋아서 계속 팝을 맞았었죠. 자, 여기서 왼쪽 얼굴 머스킷, 오른쪽 호구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팝을 던질까 고민하다가 괜히 무리하는 것 같아서 참습니다. 얼굴 해골로 잡아주고 왼쪽도 얼굴이 오길래 잠깐 어떡하지 하다가 아스로 잡아줍니다. 여기서 차차님이 뒤토그를 하는데 이전 게임에서는 한 번도 안 보여준 플레이라 개당황했습니다. 대포 깔아놓고 머스킷 얼굴을 놨는데 파블이 날라오는 것도 무섭고 머스킷 혼자 두면 상대도 머스킷으로 잡을까봐 얼굴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차차, 저 혼자 오버한 꼴이 됐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파벌각이라 던질까 했는데 지난 경기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못 던졌습니다. 저도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죠. 머스킷 얼굴에 파벌 던져주고 진해골로 막아줍니다. 호구 보내주면서 통나무 대기하는데 대포가 멀면 굴리면 안 되는데 실수로 굴렸습니다. 개손해봤죠. 뒤에서 달려온 호구에 대포 깔아주고 아스 놓길래 저도 아스 놨습니다. 이제 보니까 안 놔도 막았겠네요. 여기서 갑자기 얼굴 호구 들어오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급하게 넣은 머스킷 위치 때문에 호구한테도 맞고 파벌한테도 맞았습니다. 개망했죠. 하지만 이제 진대포가 들어왔고 기습작전 들어갑니다. 뒤토그 놔주고 머스킷 싸움 신경 써주면서 호구로 대포 피 깎아놓고 다시 호구 보내면서 메탈 제발 한 대만 제발 한 대만 제발 한 대만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볼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 통나무도 바로 굴려줄 수 있었다면 완벽한 그림이 됐을 텐데, 한 대 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멘탈에 나가서 막 놔버렸고 뒤토그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듯 두 마리의 호구와 통나무가 같이 굴러오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결국 복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복수라는 악감정이 들거나 한 건 아니지만 꼭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목표가 무너지면서 현타가 좀 세게 왔습니다. 한 게임만 더 해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과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머리가 싸우며 속이 울렁거리던 도중 차차님이 살짝 위로해주며 처음으로 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통나무 굴리는 시점을 대포 위치로 잡는 게 아니란 걸 배웠고 클로라는 게임 자체에 대한 연습 방법과 수노 최강자들의 미러전 영상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호구를 내고 아스에고를 내는 것과 아스에고를 빼고 호구 찌르는 것의 차이, 1코짜리 카드도 대충 쓰면 안 된다는 조언이 머리를 띵 울렸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자꾸 대포가 상대 호구보다 늦는 거구나. 상대는 호구 빼고 아스에고를 빼는데 나는 아스에고를 빼고 대포를 놓으니까 순환해서 따라갈 수가 없었구나. 말 그대로 엄청난 팁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차차님은 심리적 압박감이니 긴장이니 이런 건 1도 없었고 오히려 노력하는 뉴비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대인배 고인물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득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이 승부를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보지 않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이 게임을 잘하고 싶단 마음이 커졌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차차님과 매일 승부를 겨루며 뽀록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키우고 연습 시간을 늘리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것이 정도이고 승부에 응해주신 차차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차님께 매일 승부를 멈추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요청드리겠다고 했고 차차님도 좋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해주신 차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폐관 수련을 하러 가기 위해 짐을 쌌고 와이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 갔다 올게. 어디가? 나 그 클로 폐관 수련하려고 산에 좀 가려고. 산? 산에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 예, 스님.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수련은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호황의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호황의 다음 도전은 순호로 월챔 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은 계속됩니다. 호황이었습니다.